배당도 잘 주는데 망하지도 않고 자기 영역들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분기별로 70억에서 80억 연간 300억 이상 버는 기업들을 추려가지고 네. 그런 것들 차트 보고 많이 내려와 있거든. 사부작 사 모으는 건 괜찮을 겁니다. 어차피 그래도 리세션 오면 떨어지긴 떨어져요. 근데 회복이 빨라요, 그런 애들은. 여기서 나오는 레슨, 제가 뼈에 사겼던 레슨은 리스크입니다. 리스크. 돈을 버는 것보다 중요한 건 안 깨지는 거다. 이게 제가 제 완전 뼈에 사무쳤던 그런 겁니다. 요즘에 진짜 핫한 게 2차전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2차전지가 많이 올라가고 흐름이 좋으면 이럴 때는 좀 어떻게 좀 판단을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2차 전지가 큰 대세이긴 한데 네. 사실 최근의 인상 스케줄을 제가 알고 있는 한 그 최근의 인상이 아니라 상승 스케줄에 뭐 에코프로, BM부터 양극재나 이런 것들은 이제 투자 포인트로 본다고 하면 NCM이잖아요. NCMA잖아요. 이 양극재를 구성하는 물질, 전구체 물질을 구성하는 이런 것들의 기초 가격이 네. 중요해요. 이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원유 정유 설비하고 똑같거든요. 원유 한 통에 200불일 때 정유 회사가 요거를 마진을 10% 먹어요. 그러면 $20를 벌잖아요. 예. 근데 이게 원유 한 통에 50불이 됐어요. 그러면 10%를 먹어도 5불밖에 못 벌잖아요. 이 마찬가지예요. 2차 전지 업체들도 요게 원자재가 극성처럼 막 올라가니까 그런 건데 만약에 이게 내려가는 스케줄이 나온다 그러면 조심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추세는 장기 추세는 살아있거든요. 지금 이제 전기차 보급률 12%예요. 40%까지 가려면 지금 나온 것보다 3배, 4배가 더 나오는 건데 이거 안 된다고 하는 건 그런 아메바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여기서 만약에 NCMA 가격이 더 치솟는다 그러면 전기차 업체의 수익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생산량을 줄인다거나 뭐 판매하는 부분에 있어서 단가 인하 압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 2차 양극재 업체 그런 거는. 그러면 이제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거는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리사이클 관련된 거. 그걸 뽀개 가지고 뭐 해체를 해서 인수분해를 하겠다. 고려아연, 뭐 IS 동서 이런 거고. 그거를 조금 ESS로 돌리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뭐 현대차 그룹에서 좀 들어오기도 하고 가장 뭐 일단은 에코프로죠. 에코프로 자회사가 그걸 하고 있으니까 그런 애들은 이제 막 시작하는 양극재가 예전에 시작했던 것처럼 폐배터리 이제 시작이니까 성일 하이텍 같은 애들 이런 거 잘 보시는 게 맞고 수없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 배터리고 그게 다 그 비싼 물질들 다 안에 들어와 있는 건데 쓸 수 있으면 다시 충전해서 쓰면 되지만 안 되면 다 뽀개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거기다 잘못 폭 찔러갖고 물 들어가면 그냥 뻥 터져버리니까 그 굉장히 위험한 EOD죠. EOD 폭발물 전문 제거반처럼 그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항상 보실 때는 그 공장들 보험 얼마나 잘 들었나 그것도 참 보시고 왜 그러면 통째로 날라가요. 예를 들어 부탄가스 업체들 한다. 보험 안 들었다. 그럼 하면 안 돼요. 부탄가스 업체들 뻥뻥 터지잖아요. 언젠가 한번 터지게 돼 있어. 하여튼 스파클들 아무리 열심히 해도 터져. 걔는.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BMS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아주 고도화가 되고 있고 또 배터리의 모양 자체 예전에는 파우치형으로 가다가 이제 원통형으로 바뀌면서 원통형은 깡통을 만드는 어떤 기계 공학적인 부분이고 파우치형은 케미컬 형식으로 이제 오뚜기 3분 카리처럼 거기다 싸가지고 전기를 내는 거기 때문에 요거하고 기술적 접근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수혜를 보는 업체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알루미늄 깡통 만들지 거기다 딱강 닫지 이렇게 해서 하는 거. 그다음에 뭐 테슬라 이런 애들은 이거 뭐라고 챔버 하우스 뭐 그 바디 거기에다가 이제 이거를 여러 개 계란 한 판을 따로따로 포장해 갖고 요걸 연결하는 걸 없애버리고 그냥 다 계란을 한 판에 넣어버리고 그거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적인 수혜를 보는 업체들을 잘 찾아서 들어가면 어떤 산업 섹터가 죽는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잘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 비싸요 지금. 네. 지금 올라와서 비싸요. 그래서 12월까지는 공매도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계속 떨어졌다가 1월달에 폭등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숏커버도 있었고 일단 지금 분위기가 믿을 구석이 성장 나오는 배터리밖에 없었으니까 그리고 테슬라 데이가 3월 1일에 있었으니까 어제까지니까 그때까지 한번 이렇게 한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침착하게 가신다고 하면
조금 내려오면 또 성장 사고. 보고 사부작 해보셔도 아. 될 것 같다. 아 빠질 때는 조금 또 사고 뭐 이런 네, 식으로. 저는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오른 거는 30% 50% 빠지기 전에는 잘 안 사요. 아.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그러세요. 안 사도 돈 다 벌리더라고요. 괜찮아. 아. 괜찮고 다른 거 하면 돼요. 음. 종목들 많고. 그거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면 돼요. 군대에서 제가 해병대에서 3년간 근무했지 않습니까? 근데 군대에서 탈영하는 애들 보면 걔들한테는 항상 뭐가 있냐면 그런 포모 같은 현상 같은 심리적인 거가 있어요. 여기를 탈출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고 내 여자친구가 지금 가서 얼른 쟤를 만나줘야 쟤가 나한테 돌아올 것 같아. 근데 이미 걔는 너 군대 들어갈 때부터 다른 남자가 있었을 수도 있거든.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리고 더 이쁜 여자를 보면서 걔 말고도 여기 이쁜 여자도 있는데 왜 걔만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걔는 또 탈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도 마찬가지거든요. 주식이 손해보는 게 뭐냐면 나는 손해 안 볼 거야 라고만 생각하면 그러면 주식이 편해져요. 근데 저 올라가는 급등하는 걸 빨리 따라가야 돼.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하면은 그때부터 손실이 많이 커져요. 그러니까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비싸 보이면 안 사야 돼요. 근데 비싸고 싸고 한 거에 그 가치 기준 판단이 뭐 하거든요. 가치. 이 마이크의 가치가 얼마냐? 가치가 도대체 가격을 가치라고 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막 올라가면 가치가 올라가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가치하고 가격은 가치라고 하는 안 보이는 추상명사를 가격이란 시스템으로 계속 비딩을 붙여서 다수결의 원칙으로 수렴해 가는 거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이게 자본주의 시스템의 민주적인 방식으로 가격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건데 이 마이크 가치가 지금 뭐 유튜브 하시는 분들한테 이거는 거의 생명과 같은 그렇죠. 거죠. 엄청 크죠. 근데 난 이거 갖고 와서 호두깨 먹을까 이거밖에 생각 안 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 아까 시작하실 때도 이거를 화면보다도 더 마이크를 신경 쓰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줘도 노래방 마이크밖에 사용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치라고 하는 건 각기 다른 거거든요. 또 다른 부분에 분명히 먹을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만 아니라고 한다면 차분히 가시면 성장 섹터이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다. 어쨌든 중국하고 한국하고 비교했을 때 중국은 무서운 게 뭐냐면 보십시오. 자동차 한국 거 사다 쓰던 애들이에요. 걔들 합작하자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거 전기차로 가면 자기가 다 먹을 수 있거든. 전기차로 가면 자기가 리더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공산당이 하고 팀프동 막 하면서 뭐 중국어 얘기하면서 하다가 이거 전부 전기차라. 전기차 빨리 가 전부 전부 해. 전기차라 이거 가라 이거지. 넘어가잖아요. 국가 전체가 13억 인구가 일사불란하게 다 전기차로 다 순식간에 바뀌어버리잖아. 외국 거 그냥 차단해버리잖아요. 아무리 잘 만도 소용없어. 알아. 여기 막 폭발하고 안 좋고 그러다 메이권시 이거 전부 워다 워만漂亮 여기 뿌하오 이러고는 끝나는 거야. 그게 중국이 무서운 거지. 그리고 전기차에서 세계 시장 1등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그런 시장은 없고 중국을 제외하고 다른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반도체하고 얘기를 했을 때 욕을 많이 먹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반도체는 우리 거 없으면 안 된다. 전 세계가. 한국산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2차 전지는 한국산 없어도 된다. 네. 그리고 중국도 반도체는 한국 거 썼다. 우리 거 없으면 걔네는 스마트폰도 못 만들었다. 근데 걔네는 우리 거 배터리 없어도 걔네는 된다. 이게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네요. 중국은 세계 경제 20%입니다. 17%, 27%. 근데 지들이 뭐 무역 규모로만 본다면 24%, 4분의 1이 걔네거든요. 근데 그걸 빼는 것과 넣는 것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고려하신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정말. 근데 우리가 기술력은 앞서 있다 분명히. 그리고 그거를 자꾸 빼가고 막 사람 막 잡아가고 막 그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건데 더 중요한 건 배터리를 차 오토 메이커들이 사줘야 되는데 지금 다행스럽게 글로벌 메이커들이 우리 걸 사주고 있으니 그러면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판정성이 난 거다. 그러니 앞으로는 자동차 시장이 성장하는 대로 어떤 사이클만 잘 맞춰서 태우면 뭐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 출연하시는 분들에게 꼭 이 질문을 드리거든요. 지금 한 1억 원 정도가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냐고. 그러면은 지금 1억 원 잘 그냥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될까요? 은행에다 넣으면 지금 저도 은행에다 어제도 적금 은행 넣고 했는데 은행에 넣으면은 지금 3.7% 주더라고요.
지금 좀 더 올랐어요. 그 국채금리 올랐으니까 네. 한 4%는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국채 같은 거 좋아요. 미국 국민 담보로 해서 4% 이자 준다. 네. 아, 내가 연금 매니저면 나는 거기다 때려박지. 뭐 딴 거 안 해 나 같으면. 네.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은 국채에 투자하기 어떤 자산을 지키는 거에 네. 많이 좀 비중을 좀 두셨으면 좋겠고 아마 앞으로의 시장이라고 본다면 이제 테마주 일단 올렸죠. 그런 테마들은 다시 그쪽이 올라가지 않는 이상 다른 테마들이 또 출몰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또 테마주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가치주들이라고 해서 중소형주 중에서도 따박따박 수익 나면서 배당도 잘 주는데 망하지도 않고 자기 영역들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기별로 70억에서 80억 연간 300억 이상 버는 기업들을 추려가지고 네. 그런 것들 차트 보고 많이 내려와 있거든. 사부작 사 모으는 건 괜찮을 겁니다. 어차피 그래도 리세션 오면 떨어지긴 떨어져요. 근데 회복이 빨라요. 그런 애들은. 왜냐하면 경기가 지금 좋다고 볼 수만은 없거든요. 중소형사들한테는. 근데 그런 와중에도 이익을 내고 있고 성장 스토리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애들을 조금씩 사 모으면 1억 있으면 한 2, 3천만 원은 그런 돈으로 할당해 놓고 나머지는 예금 반 넣고 나머지는 채권 반 넣고 언제든 주식이 이렇게 내일 돌아갈지 모레 돌아갈지 모르니까 얼른 현금 빼서 사면 하루라도 빨리 사면 그게 나으니까 예금을 넣어 놓으시라는 거죠. 한 달짜리로만 넣어 놔도 3%는 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유지를 해보시고 나머지 가지고 타닥타닥 하는 거 그게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그 마지막에 책의 에필로그에서 네. 무주식이 상팔자라고 써주시면서 네. 거기서 되게 망한 이야기를 되게 네. 솔직하게 네. 써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부모님과 우리 어머니 얘기. 어머니 얘기도 써주시고 그 혹시 좀 그때의 네. 이야기와 교훈 몇 가지를 좀 시청자님들께 전달해 주실 수 있으실지. 아, 예. 여기서 나오는 레슨, 제가 뼈에 사겼던 레슨은 리스크입니다, 리스크. 예. 돈을 버는 것보다 중요한 건 안 깨지는 거다. 이게 제가 제 완전 뼈에 사무쳤던 그런 겁니다. 돈이 없는 젊은 날에는 돈을 빨리 벌어서 부자가 돼야 되겠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피가 끓기 때문에 그거를 아무리 말해줘도 몰라요. 근데 저희 시골 어머니가 이제 채소 장사를 하셨어요. 노점에서 아버지가 농사 짓고 어머니가 그걸 내다 팔고 키가 뭐 150cm밖에 안 되시는 분이고 70살 되실 때까지 그걸 하셨습니다.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 싫다고 하시면서 그걸 하셨어요. 그게 생각만 해도 눈물 나죠. 엄마 생각만 하면 막 눈물이 앞을 가려. 비 오는 날 되면 난 그 청개구리처럼 막 울고 그러는 저렇게 비 내리는데 저렇게 춥고 힘든데 저기서 그러니까 주식해서 금방 돈을 벌려고 자식은 가가지고 그렇게 사고를 치고 다니는데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열무 이렇게 다라에다 하나 뽑아 오셔가지고 그걸 다듬는데 그게 한 달을 다듬으면 한 2단, 3단 정도 나와요. 근데 그게 한 단에 1,500원 받는다는 거예요. 1,500원 그때 당시에 1,500원인데 농비 제하고 이것저것 제하고 나면 비닐값 제하고 나면 500원 남는데요. 그럼 3단 팔면 1,500원 남는 거잖아요. 그죠? 네. 3분의 1밖에 안 남는 거야. 넌 얼마 벌려고 그러고 다니냐?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많이 생각을 했어요. 이게 어머니를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려고 이렇게 주무르고 있는데 손을 이렇게 딱 대면 아이고 이렇게 부서질 것 같아. 몸이 과자처럼 아이고 하는 거야. 그러고서 좀 더 하니까 코를 드르렁 골면서 주무시는 거지. 그러고 보니까 손에다가 반창고 하얀색 반창고 혹시 아세요?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네. 병원 가면 이렇게 깁스하고 나서 이렇게 붙여주는 그 반창고 있어요. 네. 그걸 손에다 이렇게 감으셨는데 보니까 이 흙일을 해갖고 손이 이렇게 다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 흙이 채워졌지. 그러니까 상감청자나 이 문신처럼 이렇게 새겨진 거야. 여기가 손이 다 그렇게 되는데 거기서 피가 나와가지고 그게 반창고를 발랐는데 너무 이게 고름이 끼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지. 이게 그 어머니 손이나 이걸 이렇게 만지면서 죽고 싶었어요, 진짜. 나 대학원까지 나와서 뭐 하는 거지? 그냥 박사나 하러 갈 걸. 왜 주식한다고? 그 사실은 주식을 한 이유도 부모님이 빨리 그 일을 놓고 얼른 고생을 좀 덜하게 하고 싶은 막내 아들의 바람이었단 말이에요. 처음엔 잘 벌지. 페드가 돈 줄 때는. 근데 페드가 하지 말라고 할 때는 하지 말아야 돼. 근데 길을 쓰고 나는 천재니까 난 잘하니까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세상을 잘 알고 내가 그만큼 공부했고 경제학과 나왔고 대학까지 나왔고 주식을 10년 했어. 근데 내가 시장한테 진다고? 효도루, 크로캅, 추성훈 팔 자꾸 초크 조이고 막 다리 꺾고 지금 안바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지금 제가 경고를 했던 부분이 그 행복해지려고 뭐 때문에 당신들 주식하십니까 이거. 만약에 혹시 내가 정말 그런 방법을 모른다고 하면 말을 못 하겠는데 내가 해보니까 페드가 하지 말라면 안 하고 리스크 관리하고 있다가 페드가 하라고만 하면 된다. 그럴 때 충분히 그런 지표들을 내가 보여드리겠다. 이럴 때 하시면 된다. 그거 아니면 주식 하시지 마. 못 버는데 어차피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노력해서 될 게 있고 노력해서 안 될 게 있거든. 근데 왜 안 되는데 자꾸 그걸 매달리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듣고 있다가 요 막내 아들 낳아가지고 이거 대학원도 나오고 돈을 그렇게 잘 번다고 하니 자기는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돈을 이렇게 번다고 하니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좋았죠. 그 맨날 흥이 나는 거야. 너무 일하면서 너무 좋으신 거야. 그래도 장가 보낼 돈이라든가 뭐 앞으로 먹고 살 돈, 집 한 채 할 돈은 있으니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셨겠지. 그런데 그날 저녁에 가서 얼굴 면상이 면상이 안 좋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딱 보니까 이게 뭐가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담배 피면서 2시간 동안 그 얘기를 듣다가 하시는 말이 나무 타는 놈하고 배 타는 놈하고 주식하는 놈은 자식으로 두지 말으라고 했는데 어렸을 때 제가 팔을 원숭이 흉내낸다고 소나무를 붙잡고 이렇게 제주 넘다가 팔을 부러뜨렸어요. 나무 탔지. 해군 장교 같잖아. 그러세요. 배 탔지. 주식하는 아버지가 그렇게 지금은 아니신데 그때 후회를 했어요. 배수진 치지 마십시오. 행복하려고 주식하는 거다. 행복은 원하는 것뿐에 가진 것입니다. 원하는 게 너무 많으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건강하게 좋은 직장 다니면서 가족들하고 김치찌개 보글보글 끓여놓고 저녁에 담소 나누면서 애기 안아주고 부인하고 커피 한잔 하면서 살 수 있으면 행복한 겁니다. 주식 판때기로 들어오면 주식 시세에 따라서 감정 기복이 막 왔다 갔다 해요. 평생 노력한 걸 거기다 다 때려 박아 놓고 그런 레토릭이 있어요. 10배짜리가 있는데 세상을 바꿀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돈 벌어봐야 제가 돈 벌어봤거든요. 소문 다 나요 금방. 그게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자동차를 샀는데 BMW 샀는데 포르쉐를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포르쉐 매장에 갔어요. 근데 차림새가 남노하잖아요. 그러니까 명함 달라고 하더라고. 그 명함을 줬어. 그때 와보지도 않아. 그 딜러가 보니까 얘는 안 살 것 같거든 포르쉐를. 안 살 것 같은데 명함 좀 줘보세요. 그래서 명함을 줬어. 그랬더니 무슨 과장 차장 이런 증권사 과장 전화해서 물어본 거야. 형 이 형 알아? 포르쉐 사러 왔는데 얘 돈 있어? 이렇게 된 거지. 소문이 났죠. 자, 돈이 얼마 있다, 돈이 많다라고 하잖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인간관계가 끊기거나 사기꾼이 몰려듭니다. 와서 돈 빌려달라고 해요. 거절할 수 없을 만큼 애절한 사연들로 빌려달라고 합니다. 정말 친해서 빌려줄 수 있어요. 500만 원 뗄 수도 있어요. 이 사람 위해서 줄 수 있어요. 친하면. 괜찮아요. 그거. 안 받아도 그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50명이면 큰 돈입니다. 나중에는. 사람이 힘들어지면 친구가 와서 손을 내밉니다. 너 힘들지? 눈빛이 왜 그래 임마. 힘 좀 내. 이게 친구입니다. 그런데 돈 벌고 성공하고 허세 부리면 사기꾼들만 몰려옵니다. 그게 행복하냐? 자랑해서 좋을 게 뭐가 있죠? 너 돈 계좌 있는지 얼마 깔아. 그럼 널 믿어주겠다. 그 사람은 계좌 까도 안 믿습니다. 주식을 배수진 치지 말고 제가 항상 하는 게 이길 수 있는 자리에 가라. 이순신 장군 23전 23승인데 그 양반 도망 다닌 게 70판이다. 맨날 도망 다녔다 그 양반. 울돌목을 뒤에 두고 싸울 수는 없다. 여수영을 하고서 소개해갖고 다 하고 나서 저기 진도로 가버렸잖아요. 예? 전라 우수영으로 갈 거다. 이렇게 갔잖아요. 도망 다닌 거예요 사실은. 주식 투자자들이 왜 용기를 냅니까? 잘 알지도 못하는데. 싸움 상대가 페드인데. 경기 매크로에 대해서 금리가 인상되는지 자동으로 올라가는 건지 타동사 자동사도 구분 못하고 금리가
마켓 금리가 있는지 국채 금리가 있는지 은행 금리가 있는지 이것도 구분 못 하는데 페드가 금리 올린다고 하니까 그거 좋은 거라며 그러면서 주식 산단 말이에요. 수많은 데이터들이 1970년대 이후로 50년 동안 8번의 리세션 중에서 팬데믹을 제외하고는 다 모든 것들이 다 공식처럼 구구단처럼 나와 있다는 겁니다. DNA가 똑같아요. 그거의 원칙은 뭐냐? 도도히 흐르는 원칙, 그 어떤 큰 줄기는 뭐냐? 페드입니다. 네. 하지 말라고 할 때는 안 해야 돼요. 하지 말고. 네. 그리고 편안한 상태에서 주식을 막 클릭하고 싶으면 가족을 한번 눈 감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좋은 걸 웃는 모습을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당신은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눈 감고 애기들이 우는 모습이라든가 마누라가 바지 긁는 모습을 생각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신중하게 고민하십시오. 그러는 게 주식 투자에 성공하는 길입니다. 네. 와, 제가 진짜 많은 분 인터뷰했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거의 손에 꼽는 것 같습니다. 그 책에 여기 거의 맨 앞부분에 네. 죽지 않을 만큼 매수하고 죽을 것처럼 매도하라.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어떻게 매수할 때 좀 여유를 갖고 네. 그렇게 매수를 하고 그렇죠. 매도할 때는 좀 과감하게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예. 딱 그렇게 팔아라. 그- 그런 예. 의미이신 겁니다. 예. 근데 이걸 거꾸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예. 완전 까꾸리예요. 네. 까꾸리들 보면 뭐 죽을 것처럼 사잖아요. 죽을 것처럼 사. 이거 아니면 안 될 것처럼 막 맞아요. 탈령하는 병사들 보면 똑같아. 걔들도 네. 저 여자 아니면 죽을 것 같았거든. 네. 근데 나중에 보면 결혼해서 잘 살아. 다른 여자만 더 이쁜 여자만 잘 살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네. 주식도 마찬가지거든요. 리스크 관리하고 눈에 보일 때 삼진이 없어요. 방망이 들고 가갖고 현금 들고 가갖고 오는데 이거 야구공이 축구공만 하게 보일 때 때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출루만 하면 돼. 말로 없는 때리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냥 어깨에 힘 빼고 툭 쳐가지고 1루를 가든 2루를 가든 잘 맞으면 넘어가는 거고. 예. 안 그러면 그냥 그걸로만 만족해도 돼요. 그렇게 해갖고 이승엽이 될 거 아니잖아요. 이대호가 될 거 아니잖아요. 전문으로 해서 자산 운용사를 운용해갖고 막 워런 버핏처럼 막 뭐 조지 소로처럼 될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하는 행위들을 합니까? 우리는 주식으로 월급 이상만 벌어서 따박따박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무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미어캣이 독수리가 오면 보초 쓰는 놈이 찍찍찍찍찍찍 합니다. 그럼 막 들어가요. 막 주랭랑을 쳐갖고 막 굴로 싹 들어가죠. 근데 보통 그렇게 해서 100번 하루 동안 울리면 한 번도 안 먹혀요. 그렇잖아요. 독수리도 거기 중에서 안 움직이는 놈 채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알람음이 시황을 매크로에나 시황을 하는 건 큰 흐름을 보기 위함도 있지만 방어적인 거예요. 기상. 바다에 배를 띄워야 되는데 거칠어. 근데 이게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가지 말아야 돼. 네. 안 먹어도 돼. 굶어도 돼. 굶는다고 안 죽거든. 근데 가서 배 뒤집어지면 죽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매크로라고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여기 기상이 아니라 작전 지역의 기상인 거예요. 지금 출발할 때 항구에서는 햇빛이 반짝반짝했어. 근데 배 타고 고기 잡으러 거기 나가보니까 거기서는 파도가 막 5m짜리 오고 막 폭풍 치고 태풍 지나가고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매크로를 하는 겁니다.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게 아니라고 부정하면 안 돼. 저 지역에 가면 당신들이 가고 있을 때 그때 어떤 위험에 부딪힐 거다라고 하는 걸 잡아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개인 투자가들은 말씀하신 대로 그냥 죽지 않을 만큼 조금씩 사고 만약에 물렸어. 그러면 아이 뭐 없어도 돼. 뭐 내일 직장 가서 또 열심히 일하다가 또 한참 있다 보니까 주가가 30% 빠졌어. 저번번에 1,000만 원 샀는데 1,000만 원 더 사보자. 안 망하는 회사래. 전문가들이 와서 괜찮대. 2차전인데 뭐 어때? 성장인데. 그리고 좀 이따 또 빠졌어. 옆으로 기네. 그리고 올라가네. 1,000만 원 더 사. 그럼 3,000 들어가죠. 그러면은 매수가 된 겁니다. 죽지 않을 만큼 산 거죠. 네. 3,000 갖고 죽는 사람은 그냥 죽어야 돼. 그 사람은. 그렇죠. 아니 물론 뭐 사회적 약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주식 투자하러 들어왔는데 그럴 돈이 있는데 3,000만 원 때문에 자살할 사람은 그냥 뭘 해도 죽을 사람이야. 왜 그걸 갖고 왜 죽어? 빚이 3,000이라도 죽으면 안 돼요. 살아야 돼. 그런데 매도할 때는 얼른 현실화시켜야 돼요. 마이너스는 악몽이 되게끔 남겨두고 플러스 난 거는 빨리 현실이 되게끔 하고 현금으로 바꿔버려야 돼요. 그리고 부인 맛있는 거 사주고 애기 맛있는 거 사주고 친구들하고 술 한잔 하고 네. 자기 위해서 구두 한 켤레 열심히 고생했으니 하자. 네. 그 거짓 꼴을 해가지고
입지도 먹지도 못하고 주식계좌에 다 틀어놓고 그렇게 해서 찰탈 깨져가지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그게 제가 저렇게 쓴 말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정말 명언이신 것 같아요. 네. 아, 이사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면 끝으로요. 네. 시청자님들께 좀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곳저곳 많이 불려오는데 앞으로 한 달 정도는 더 많이 불려다닐 것 같아요. 요 책 썼는데 사실은 책을 쓰면서도 이게 뭐 책을 팔아도 저한테 크게 도움 되지 않더라고요. 큰 돈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유명세를 반영하는 거라니 감사한 마음으로 책을 내겠습니다. 그렇긴 한데 투자자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제 영상이나 제 말씀을 듣고 손해를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혹시 설득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 번 더 의심해 보시고 한 번 더 검증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고 책도 읽어보시고 자료도 보시고 또 그 다음에 주식 얘기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따라다니면서 들어보시고 그렇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게 망치, 벤치 이런 거 연장통하고 같다고 생각해요. 연장통에 보면 많은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전문가는 망치 같은 전문가가 있어요. 때려 박는 거 잘하고. 어떤 사람 장도리처럼 빼는 걸 잘해요. 어떤 사람 송곳 같은 사람이 있죠. 다 필요한 겁니다. 이럴 때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고 저럴 때는 저런 사람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이용하는 이 사람의 용도는 어떤 건가를 먼저 파악하시고 인생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 영상과 제 책과 저의 어떤 내러티브를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너 때문에 손해봤다. 되게 듣기 싫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투자자분 이 유튜브 세계가 되게 신기한 게 되게 고마운 거예요. 여기 보니까 대단하신 분들 많이 나오시는데 그분들 만나려고 옛날에 저는 그 20년 전에 몇백만 원, 수업료가 130만 원, 180만 원일 때 저는 250만 원, 270만 원씩 내고 가서 듣고 그랬습니다. 뭐 일주일 동안 강의하는데 그 정도 내고 그랬습니다. 근데 유튜브가 공짜로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만 열심히 하시면 얼마든지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으니 그렇게 공부하시면서 좀 차분히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문가를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도 책에서 또 자세하게 서술해 주셨는데 네, 네, 그런 부분들 꼭 책 이 살 때 팔 때 벌 때를 통해서 디테일도 다 챙겨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사님 오늘 인터뷰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살 때, 팔 때, 벌 때의 저자이신 강영현 이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